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고등학교 음악교사 심재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활동을 많이 하는 음악교과 특성상 원활한 수업을 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즐겁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온라인 교육 자세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둘째, 음악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셋째, 안전한 음악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교가를 음정과 박자에 맞추어 가창할 수 있다. 네, 먼저 올바른 온라인 수업 자세와 저작권을 배워봅시다. 온라인 수업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표에 맞게 스스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독립된 공간에서 집중해서 강의를 시청할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해당 주차에 개설된 교과별 모든 강의와 퀴즈에 참여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또한 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되는 교과도 있을 거예요. 다음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저작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할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강의를 잘 듣고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저작권 관련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벌써 나왔네요.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세 번째,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네 번째,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 네 가지 예시를 봤는데요. 뭔가 다 해서는 안 될 예시 같죠? 맞아요. 이 네 가지 경우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예요. 첫 번째, 허락 없이 교사, 학생을 공개하거나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는 바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이 경우는 음란물 제조 및 유포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과 손해배상 대상까지 될 수 있으니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저작권이 뭐길래 이렇게 까다로운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랑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작물을 만든 사람만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작권에 관련된 용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해요. 이 창작물은 본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야 하고, 또한 다른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닌, 표절한 것이 아닌 본인 자신만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2차적 저작물은 음악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기존에 있던 가수의 노래를 편곡한 경우, 그리고 어떤 글이나 소설에서 보면 번역하거나 각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영상 제작 등 저작물의 변형 행위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이때는 원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TV와 유튜브에서 한 노래를 여러 가수들이 다른 분위기로 부르는 예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예요. 자, 그 다음 용어는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은 뭐냐면 저작물 공표권, 그리고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인 권리를 뜻해요. 그 다음으로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요.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호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작 인접권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 음악을 예로 들면 음악을 공연하는 실현자, 그리고 음반을 만드는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업자가 저작 인접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저작권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작권이 왜 필요할까요? 저작권은 우리 모두의 필요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있음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여주고 문화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로써 또한 질 높은 문화 상품을 누릴 기회를 제공받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저작물이 있는데 그 저작물을 누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변형을 해서 다른 대중들에게 배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저작권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어도 그 저작물을 어떤 다른 사람이 연주한 영상이나 음원은 실현자와 그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 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음악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네,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음원 또는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이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노래방에서 내가 부른 노래를 녹화 또는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삽입한 경우, 이 경우에도 많은 공공대중에게 영상이 배포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샘플링, 리메이크, 표절, 이것도 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리메이크하거나 샘플링하는 경우에는 원 저작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만, 그리고 저작료를 지불해야만 허용이 됩니다. 네, 유튜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 배경음악이 들어가거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은 모두 저작권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유튜브에서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구글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노래는 유튜브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기존의 음악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업로드할 수 있지만 단 수익은 창출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면 원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저작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주의해야겠죠?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 열려 있지만 꼭 출처를 밝혀야 해요. 강의 내용이 학생 외에 또한 외부로 배부돼서는 안 되고요. 또한 원 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저작권의 테두리 안에서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작권을 지키면서 강의를 시청해야겠어요. 따라서 이 강의를 캡처 또는 녹화하여 이 EBS 온라인 클래스 이외의 공간에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적촉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음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에 나온 장소가 어느 나라인지 아나요? 네,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암울한 시기에도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코니에 나와서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타민족의 기록을 보면 노래와 춤, 가무에 능한 민족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국제음악 콩쿠르의 본선에 가면 꼭 한국인이 있을 정도로 외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음악 방송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전국에 노래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거나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음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먼저 유명한 생물학자인 다윈은 음악은 이성을 찾고 유혹하는 행위라고 말했고, 칼 비어라는 독일의 경제학자는 공동작업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철학자 루소는 음악이란 말에서 만들어진 강조된 언어라고 했고요. 네, 이런 주장들을 보면 음악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음악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악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퀴즈에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음악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음악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악 소음을 소재로 하여 박자, 선율, 화성, 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렵죠? 네, 이 음악은 원시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했고요. 유희, 의식 행사, 노동, 일할 때, 그리고 종교, 예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 왔어요. 네, 이처럼 음악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음악이 없는 삶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카페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이어폰을 끼고 듣는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을까요?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 음악은 가치관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잘 듣고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음악 지식과 활동이 평생을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음악 시간이 여러분 평생의 기억에 남을 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부터 상명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는 악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상명고등학교 오케스트라는 관악팀, 드럼 마칭팀, 현악팀으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지원하여 배우고 학교에서 연주활동을 하면서 선후배와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고 또한 협력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의 협동성과 감수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네, 음악활동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해야겠죠.
특히 코로나19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시기에는 밀폐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노래방이나 공연장 출입은 하지 말아야 해요. 특히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가는 것으로 아는데 마이크를 통해 전염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등교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이때도 안전에 주의해야 해요. 수업 시간에 음악실 물품을 안전하게 다루고 악기로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갈 때에는 늘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난간이 있는 곳에 기대서는 안 돼요. 안전한 가운데 즐겁게 음악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네, 이제 교가를 배워볼까요? 여러분은 교가를 왜 부르나요? 왜 불러야 할까요?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학교에서 교가 부르는 시간이 되면 생각 없이 따라 부르거나 부르기 싫어서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복가술로 노래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가를 부르는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각 나라마다 있는 국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찾기 쉬워요. 네, 이쯤 되면 아마 다들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곳에 소속이 돼 있다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교가를 통해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관을 보다 친숙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제 교가를 배우면서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상명학교 교가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상명고등학교 교가는 일반적인 다른 학교의 교가와는 달리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시작은 한 성부로 이렇게 부르다가 중간에 13마디가 되면 두 성부로 나뉘어서 윗성부는 여학생이 아래 성부는 남학생이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곡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다시 한 성부로 합쳐졌다가 나뉘기를 반복하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다 같이 부르면 화음이 아름다운 교가가 바로 우리 상명고등학교의 교가입니다. 우리가 배울 여성과 남성 파트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배울 교가는 C장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이는 높은 자리표 5선보 아래 한 선을 더 그은 곳에 도가 있는 C 메이저, 우리말로 다정조죠. 네, 이 음계를 가진 조성이 C 메이저, 다정조인데 바로 교가가 C 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안에 기준박인 사분음표가 4개 있는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를 4박자로 박자를 인식하면서 노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가를 부르기 전에 교가 AR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자신이 불러야 할 성부를 눈으로 잘 따라가 주세요.
네, 잘 들었나요? 방금 들은 AR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와 달리 두 키 높은 D 메이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기 힘들 것 같아서 악보와 같은 키인 C 메이저, 다장조의 키로 선생님이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먼저 여학생들 파트부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악보를 보면 파란색 네모 칸이 나올 거예요. 네모난 칸이 음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가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주의할 점은 선생님은 남자니까 선생님의 음역대로 부르면 안 되고요.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지 말고 여성의 음역대로 불러주셔야 해요. 이 점을 주의하면서 여학생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파트 연습을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 거센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푸른 잎새 사이로 탐스런 열매 맺는 나 하늘 쳐다보며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면 어느새 나무는 울창한 숲이 되고 새들은 자유롭게 평화와 희망 가득한 곳 그곳은 우리의 숲 우리의 상명이다. 네, 잘 따라 불렀나요? 한 번으로는 연습이 부족할 거예요. 두세 번 반복하면서 따라 불러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남학생 파트 연습을 할게요.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네모칸을 따라가면서 음악에 맞춰 연습하세요. 주의할 점은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지 말고 선생님의 음역대에 맞춰서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 거센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푸른 잎새 사이로 탐스런 열매 맺는다. 푸른 하늘 쳐다보며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면 어느새 나무는 울창한 숲이 되고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평화와 희망 가득한 곳 그곳은 우리의 숲 우리의 상명이다. 네, 잘 따라서 불렀나요? 남학생도 한 번으로는 연습이 부족하니 두세 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세요. 이번에는 남학생, 여학생 같이 이성부로 부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성부로 부르는 음악을 듣고 1절을 함께 불러볼게요. 자신의 파트가 어디인지 잘 찾아서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불러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무한 그루 거센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고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견디며 푸른 잎새 사이로 감스런 열매 맺는 나를 쳐다보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어느새 나무는 울창한 숲이 되고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 자유롭게 평화와 희망 가득한 곳 그곳은 우리의 숲 우리의 성경이다. 네, 이번에는 2절로 가창을 하겠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같이 2절로 함께 악보를 보면서 가창해 주세요. 내 마음 속에 들새한 마리 춥고 힘든 날에도 날개짓 타고 더 높은 하늘로 솟아올라가서 꿈꾸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날아오른 너른 하늘 쳐다보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면 어느새 나무는 울창한 숲이 되고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 자유롭게 평화와 희망 가득한 곳 그곳은 우리의 숲 우리의 성명이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등교 계약을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연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다시 앞으로 가서 연습을 반복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퀴즈까지 풀어야 완료가 됩니다. 퀴즈를 성의껏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선보, 샤프 또는 연필, 지우개가 필요해요. 오선보는 수업자료 게시판에서 다운을 받아 출력 후 사용하거나 오선보 공책을 구입해주세요. 강의를 시청하느라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